헤럴드 초대석.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 아무래도 이민자 커뮤니티인 우리 한인 사회에서 이민법과 관련된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주눈사랑제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또 주눈사랑제 부속 이민법률센터 소장이시면서 또 이민국 공인 변호인이신 박창형 목사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 트럼프 행정부 그 이민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근데요, 소장님, 그 주눈사랑 재이민법률센터에 대해서 대체 여기가 뭐 하는 데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 주눈사랑제 이민법률센터는 주눈사랑제라고 하는 교회 내에 교회 내에서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선교부고요. 우리 주눈사랑제 정신은 말씀을 근거로 사랑 실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한인타운 연장자센터를 설립해서 연세 드신 분들을 오랫동안 섬겨왔고 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민법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고 저희들이 이민법에 대해서 이민국과 같이 힘을 해서 합쳐서 이민국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또 이민국의 공인인가를 받고 전문적으로 이민법 변호인으로서 저희들이 이민법 서비스를 커뮤니티를 위해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다 보니까 그 이민 관련 수수료가 상당히 싸다고 그러던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굉장히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또 그 서류에 대해서 또 이민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서류를 잘 해드린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많은 경우 이제 변호사분들까지도 저희들한테 자문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저희들이 이민국 그 슈퍼바이저나 관리자들하고도 매달 2번씩 회의를 해서 정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수입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또 우리 연장자 센터가 하는 그 무료 사역을 네. 후원을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이민법률센터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시민권을 신청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는 그 소액의 수수료는 누구 개인이 버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지역 사회를 섬기는데 사용되는 선교 금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많이 좀 오셔서 이런 서비스에 동참하시고 또 지역 사회에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눌 텐데요. 트럼프 당선자가 내년 1월 20일이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일이 시작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겠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속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깊이 나눈 것을 오늘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바마 행정부가 그 이민 개혁을 할 때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국회가 오바마 행정부가 주장하는 하고자 했던 그 이민 정책을 따라주지를 않았고 또 반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혼자 실행할 수 있는 행정 명령안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이민자들에게 줬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제 임무를 수행하게 될 때 어떤 지금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은 하원 의장 네. 인 그 펄 라이언하고 지금 같이 합의한 점이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은 범죄가 없는 신분 미비자들은 추방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 또 나누고자 하는 좋은 뉴스는 지난주에 연이어서 신분 미비자들은 추방되지 않는다. 이거를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혼자 추방하려고 해도 하원에서 막으면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하원에서는 신분 미비자들을 추방하고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선언을 했고 그 의장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당선자고 폴 라이언하고 같이 합의한 것은 신분 미비자들을 추방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추방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전반적인 포괄적인 이민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제 둘이서 선언을 했고요.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선은 국경선 보안 정책을 시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특히 남쪽으로부터 오는 그 신분 미비자들이 미국에 이제 입국할 수 없도록 네, 미입국하는 것들을 이제 폐쇄하는 그 정책을 먼저 실행을 한 다음에 그 실행하는 기간이 한 1년에서 지금 2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년 후에는 누가 미국에 이민을 올 것인가 하는 합법적인 이민 대상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가족 관계를 위주로 한 또 근거로 한 이민 정책이 아니라 실력이나 주도하에. 뭐 재정이나 어떤 그 개인들이 갖고 있는 미국에 유익한 사람들을 그렇죠. 위입하는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세 번째로는 국경선이 이제 국경선 보안 정책이 이제 안정이 되면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지금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추적해서 그 사람들이 미국의 비자법을 어기고 그 불체 신분으로 남지 못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1, 2년 내로는 도입할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류 기간 오버해서 하지 그렇죠. 못하도록. 오버스테이가 안 되게끔 못하도록 네. 또 그런 분들이 미국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네. 또 그런 분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그 신분 미비자들이 정착해서 안주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을 지금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안들이 준비가 되면은 지금부터 한 1, 2년 후겠죠. 그때는 신분 미비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방안책을 그때 발표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마음조이지들 마시고 1, 2년만 범죄 기록과 범죄와 연루되지 마시고 잘 생활하시면은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 따라서 온 자녀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그 다카라는 걸 통해서 네. 많이 그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네. 요게 지금 그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그렇죠. 문의가. 맞습니다. 예. 지금 문의가 많은데 지금 그 오바마 이름 들어간 거는 이제 다 없애겠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 목적인데 오바마 행정명령안을 통해서 다카 또는 청소년 추방유예가 이제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거는 법이 아니고 이제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펜 하나로 사인하면 또 그게 없어질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행정부나 국회가 이거를 당장 없애서 일어날 문제를 지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거를 당장 없앨 것 같진 않고 그 상원의원 중에서도 지금 이민법에 대해서 입김이 센 마르코 루비오라고 하는 상원의원이 이번 일요일 날 네네. 2016년 11월 25일 미국 중대 그 뉴스 프로그램에 나가서 얘기한 것은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계속 혜택을 받게 해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혜택을 이제 그 2년 임기거든요. 그 네네. 2년 시행 그 기간이 끝날 때 다시 그거를 갖다 리뉴 네, 해야 되는 그 시점에 네. 서는 이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내세운 행정부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될 것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추방 유예를 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는 학생들도 걱정을 절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은 다른 걸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밝혔으니까 이제 네.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그 시점을 토대로 지금 UC 계열의 뭐 총장이라든지 대학교 이제 대표자들이 네. 트럼프 당선자들에게 11월 28일 다 네. 같이 이제 서한의 편지도 보냈거든요. 네. 학생들 내쫓지 말자. 네. 그랬으니까 제 생각에는 학생들도 마음 놓고 트럼프 대통령 너무 미워하지 말고 미국을 위해서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에 좋은 그 안내 정책이 나올 거니까 그때까지 잘 기다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는 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서도 편지 좀 써서 보내시죠. 예, 그거 좀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제 네. 저도 이제 본인도 이제 미국에서 한 40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미국 정부가 뭘 해줄 것인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시민권 신청을 따라갔을 때 시험이 어려워서 떨어지는 일이 굉장히 높았어요. 한 15년, 20년 전에는. 그래서 제가 그 이민국의 회의에 들어가고 이민국장님하고 얘기할 때 아니 70, 80세 되신 분이 어떻게 영어를 배워서 그렇죠. 시험을 보고 말을 하고 이런 걸 기대를 하느냐. 그러니까 시험 그 수준을 좀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미 그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시험 공부를 한 흔적만 보여줘도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공식적인 정책을 채택을 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희도 우리 한인 교회 교계들과의 연합을 도모해서 좀 서명을 받아서 트럼프 행정부에게 우리의 입장을 이 학생들 또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 그 신분 미비자들에게 좋은 정책안을 내주고 추방은 절대로 우리도 반대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도 천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가지고 1월서부터 이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저희가 개인적으로 못하는 일을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유, 왜 우리 얼마나 그 감사한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힘을 받고 정보를 받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이 또 여기 일에 또 참여해 주시겠죠. 같이 협력해야죠. 예. 근데 지난 10월 달인가요? 그때 601A 법안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여기에서 이제 불체 신분으로 있다가 서류 미비 신분으로 있다가 그걸 해결하려고 해도 일단 미국 밖으로 나갔다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 체류 신분이 합법적이지 않았던 기간 내 몇 배를 그렇죠.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죠.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결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 많이 계셨었는데 그게 601A 법안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것도 그 다카 추방 유예하고 이제 같이 포함된 그 오바마 행정 명령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니까 601 웨이버 이렇게 하고 내용은 깊은 내용은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미국에서 시민권자하고 결혼하거나 자녀들이 시민권자가 돼서 이제 부모님들을 영주권 수속을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끝마무리를 못 내고 외국에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고 나가면은 이제 미국에 1년 이상 신분 없이 계셨기 때문에 10년 또는 3년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영주권 수속을 못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바마 행정명령안에 601A라는 웨이버 그 정책이 2012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와 관련된 행정명령안도 없앨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대책안을 마련하고서 없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벌써 서류가 들어가 있는 서류들이 어떻게 될 겁니까 하는 문의가 많이 있는데 서류가 벌써 들어간 것들까지는 그 혜택이 갈 거다라고 99% 제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서류가 들어가신 분들이나 이제 서류를 넣을 수 있는 분들은 빨리 해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안이 있고요. 오늘은 이제 또 새로운 정보가 나와서 우리 커뮤니티와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그 601A 웨이버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요구하는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이제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미국 영주권자 부모나 시민권자 배우자.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를 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극심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극심한 어려움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그 잣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서류는 어렵게 준비해서 넣어도 승인이 안 되고 어떤 거는 정말 쉽게 넣는데도 승인이 되고 이런 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민국이 12월 5일부터 접수되는 웨이버 서류는 이렇게 결정한다라고 하는 정책안을 발표를 했어요. 기준이 이제 생긴 거예요. 약간 어려운 기준이지만 그래도 이민국이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이제 아니까 거기 맞추면 거기 이제 맞추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책 한 권이 넘는 분량을 제가 이제 이번 주말 동안에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601A 웨이버는 우리 준은산 액제 이민법률센터가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자신을 갖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12월 5일 이전에 들어가는 서류 심사는 여러 가지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이번 12월 5일 이후부터 들어가는 서류는 지금 현재 요구하는 조건의 한 반 정도만 충족시키면 되고 그 반도 이민국이 뭘 원하는지를 이제 밝혀줬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서류 준비하는 게 상당히 수월해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 좋은 뉴스를 우리 커뮤니티와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거 자격되는 분이 빨리 신청해야겠죠. 가능하면은 그렇죠. 가능하면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작되기 전에 넣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넣었으면 하고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내가 신분 미비자라는 거 나타내서 또 나중에 추방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죠. 지금 절대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뭐 얼굴 나타내도 추방 대상은 안 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혜택을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신청하시고요. 또 이민국 수수료가 올라간다고 제가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12월 23일부터 이제 이민국 수수료가 전체적으로 그 변화가 생기는데요. 우리 뭐 너무 많은 서류를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우리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초청 서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420불에서 535불로 수수료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영주권 수속이 지금 985불인데 1140불로 올라가서 이제 지문 채집이 85불 해서 아마 225불 정도 되니까 한 200불 정도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이버 신청 비용이 지금 585불에서 630불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시민권 신청이 지금 595불인데 640불로 올라가고 거기에 85불 지문 채취비가 들어가니까 이제 725불을 내셔야지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 시민권 신청비는 크레딧 카드로도 이제 낼 수 있게 됐고요. 또 재정이 어려우신 분들, 수입이 없는 분들은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이 오래전서부터 시행이 된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학생들 또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중에 SSI를 받고 계신 분들은 면제가 당연히 될 수 있고요. 가족들이 많은데 수입이 없는 분들은 그걸 보여주면은 가족들이 모두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한 가족이 신청해서 거의 한 5,000불 넘게 면제받은 분이 아마 기록인 것 같아요. 프레즈노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미성년 자녀를 위해서 신청해 주는 서류 시민권 자격을 신분증을 신청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님들 중에 한 분이 시민권을 받으면 그 미성년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신청하는 시민권 신청서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양식으로 신청을 하는데 그 수수료가 현재 600불에서 1,170불로 올라가요. 우와. 그래서 특히 미성년 자녀들 시민권 신청을 해 주셔야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11월 23일 전에 서류를 12월 23일. 12월 23일 전에 신청을 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면제 신청 좀 관심 가져주고요. 최근에 지난달에 이제 자녀 둘 두고 이제 혼자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여자 집사님께서 지금 뭐 우버 운전하시면서 간신히 생활을 유지하시는데 680불 내시겠다고 체크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쭤봤더니 되실 것 같아요. 서류를 넣으면은. 근데 서류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지만 좀 준비해 주세요. 그래갖고 넣어드렸는데 한 달 만에 승인이 됐어요. 그래갖고 아주 이번에 오렌지 박스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한테 680불이 큰 돈은 아니지만 아유, 큰 거예요. 또 이분한테는 큰 돈이 돼가지고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우리 특히 목사님들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그리고 유색인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예. 그런 분들이 많이 불편한 점이 있는데 영주권을 받았다든지 시민권을 받았어도 그게 어떻게 뭐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디 갈 때 그 어디만 잠깐 가더라도 뭐 시민권 사본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다녀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대용할 수 있는 무슨 증이 없을까? 한국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증 하면 끝나는데 여기 와서는 드라이브 라이센스
그거 말고는 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뭐 좀 없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2달 전에 어떤 젊은 친구, 20대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분 한 분이 이제 신분 없이 있다가 시민권자하고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영주권 신청을 어디서 이제 그 라이센스 없는데 거기서 그냥 이제 신청하고서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둘이서 기념여행을 떠났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텍사스주를 통해 가는 그곳으로 가다가 걸려가지고 신분이 없다는 것이 확인돼서 이제 여자분이 아이고야. 감옥에 유치소에 이제 들어가셔갖고 지금 2달 넘게 고생하시다가 저희를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아이고. 그래서 1년에 한두 분 정도 이런 분들이 계신데 신분이 없는 분들은 요즘 저 같은 시점에서는 영주권 수속을 하고 난 후에라도 가능하면은 좀 먼 장거리 여행은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나 이제 많은 분들 중에 이제 시민권을 받고 나서도 우리 시민권 받는다고 우리 머리색이나 눈색이나 얼굴색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디 여행 다니다가 걸려가지고 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는 거 보여주셔 그러면은 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난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권국에서 우리가 여권을 신청할 때 여권 카드라는 게 있어요. 패스포트 카드라는 게 있는데 신청비가 30불입니다. 그거를 신청하게 되면은 그 소지자가 시민권자라는 것이 증명이 돼요. 근데 그 규모가 운전면허증 사이즈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탈 때 갖고 다니는 여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드라이브 라이센스 같은 그런 여권 카드를 있다는 거죠. 여권국에서 발급을 해주기 시작한 지가 한 5년 6년 됐는데 우리 한인들은 혹시 걱정이 되시는 분들 또 어디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30불짜리니까 신청해서 지참하고 다니시면은 굉장히 마음에 놓이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LA 계신 분들은 저희한테 문의해 주셔도 되고 우체국이나 여권국에 직접 가셔가지고 패스포트 카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딱 30불만 주시면은 4주 내로 카드를 받습니다. 그러면 미국 내 어디를 다니셔도 누가 신분을 요구해도 나는 시민권자다라고 증명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네, 아주 편한 그런 카드 같아요. 네, 맞습니다. 꼭 좀 요거 지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합법 신분을 뭐 학생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다가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합법 신분을 그 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요게 이제 또 질문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한테 이제 많이 온 질문들을 제가 오늘 골라서 이제 방송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 초청을 통해서 받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직장을 통해서 스폰서를 찾아가지고 직장에서 스폰을 해줘서 이제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정식으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했으면은 괜찮은데 어떤 많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하지 않고 영주권이 나오고 이제 그 회사를 떠나서 생활을 하다가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1년에 한 3-4분 정도가 그 시민권을 신청해서 인터뷰를 갔을 때 영주권을 스폰해 준 회사에서 일을 한 증빙 서류를 달라라고 했을 때 그거를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서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1년에 한 2-3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스폰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주인 측과 합의를 하셔가지고 월급을 받은 체크를 카피를 해 놓으신다든지 W2를 받아 놓으신다든지 세금 보고서에 꼭 그 일한 경력을 기재해 놓으시고 그 증빙 서류를 꼭 지참하고 계시고 시민권 신청이 끝난 다음에 시민권 증서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최소화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회사에서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일하신 기록을 가지고 계시면 안전하니까 꼭 떠나야 된다면은 적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일을 좀 해주시고 또 그런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떠나셔야 된다면은
본인이 떠나는 게 아니라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또는 회사가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떠나야 된다는 그 증빙 서류를 가지고 계시면은 뭐 한 달 있다 떠나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민국에서 회사가 그 고용인을 직장인을 계속 데리고 있느냐 안 데리고 있느냐는 회사의 결정권이지 우리 직원한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 한 달 만에 또는 하루 만에 떠나라라고 해서 떠난 것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떠났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된 어떤 그 사유를 예. 보여줄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하셔서 W2 또는 체크 그리고 또 세금 보고서 꼭 지참하고 계실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외에도 각 개인에 대한 케이스가 다양할 테니까 혹시 의문 나는 점 있으시거나 이민 관련 서류를 경제적이며 확실하게 접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민법률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위치는 한인타운 밀셔와 버질이 만나는 북동쪽 코너에 있는 건물 5층 500호입니다. 주소보다는 전화번호를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지요. 213-739-7888 213지역 739-7888 다시요. 213지역 739-7888번입니다. 되도록 빨리 연락하셔서 좋은 결과들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